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맥TV의 레오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최근 내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들의 대책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부터 오늘 나온 소식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벌써 8%대에 얼어붙은 시장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최근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정부가 다양한 제도 뭐 LTV를 80%로 완화하겠다 하고 있으나 지금 사람들의 이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사를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서울 25개구 중에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서초. 이쪽은 뭐 지금 뜨겁죠. 서초, 강남. 아직은 뭐 강남 쪽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기사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 부분도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재테크를 기본 10년 동안 이제 계속 해오면서 느낀 건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지만 지금 그동안 계속 상승장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의 골이 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들이 다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지금 이제 강세장은 아니다. 그런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용산구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있고요. 우리가 반대로 보면 나머지 구들 뭐 저쪽에 있는 노원, 도봉 이런 구들은 기본적으로 상승률이 모두 마이너스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기사 언론에 호도당하지 마시고요. 지금 장은 무조건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뭐 매물로 내놓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좀 정리하고 원화로 많이 원화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원화라든지 뭐 달러 이런 것들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우리가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우리는 뭐 깨어있는 분들이니까 미리 들어서 뭐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고 이제 늦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점점 소문이 나서 이제는 부동산 시기가 정말로 하락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도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른다라는 기사입니다. 오르게 됐고요.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속도전,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속도전 있게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고채 금리가 0.034% 포인트 상승이 돼서 3.548로 연고점을 다시 찍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 우리의 이제 대출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뭐 주택담보라든지 뭐 전월세 대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신용대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은 열심히 월급 받으신 거 대출금 있으면 빨리빨리 갚으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슬기롭게 요 기회 요걸 넘길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원화를 잔뜩 모아 놓으셔야 여러분들 이제 투자의 기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꼭 인식하시고 준비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보면 그럼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전월세 상한제의 손질을 봐야 되겠다. 기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나왔던 전월세 상한제 부분을 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좀 보완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사진에 보시는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지금 보면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 인상폭을 5% 이하로 유지하는 뭐 상생 임대인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대책이라고 하긴 하나 그렇게 와닿는 대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가 재작년 2020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도 굉장히 높아서 아마 주인들은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전셋값도 올리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세입자가 많이 힘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도가 요번에 좀 나올 예정이라서 조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엮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에 이런 걸 가지고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특히 제가 봤을 때 변곡점은 뭐냐, 7월을 보고 있습니다. 7월에 나오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볼 수 있다. 방향. 그렇죠?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시장 한번 볼게요. 주식을 하시는 분도 많죠. 저도 주식을 하고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IT 주식에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뭐 삼성전자 이런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가 됐고, 삼성전자 매력이 있죠. 뭐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2분기 매출이 78조 4,510억 원, 영업이익 15조 2,820억. 굉장하죠. 영업이익 역대 네 번째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삼성전자 안에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잘 나간다. 잘 나가고 있다. 지금의 그러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지금은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다. 지금 전 세계 이 주식시장의 심리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삼성전자는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보유량을 늘리고 구매를 하는 것도 이 5만 전자는 저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주식으로 그래도 꽤 좋은 성과들을 냈지만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는 견고합니다. 실적도 뭐 글로벌 실적도 괜찮고요. 이렇게 성장해 있고 올해 예상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기업용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트렌드 포스는 올해 서버용 D램 수요가 전년 대비 늘어난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성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실적은 문제가 없다. 우리는 뭐가 문제다? 심리가 살아나는 그 시점을 기다리면 된다. 실적에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편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고, 심리만 살아난다. 심리가 다시 좀 괜찮아진다. 이거 심리도 금세요. 이거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2일, 3일이면은 사람들 심리 바뀝니다. 또 언론에서 주식시장 다시 불붙는다, 오른다 하면 사람들 심리 바로 붙으니까 저는 요거는 기회라고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뭐 추천합니다. 가상화폐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돼서도 많이 좀 알려달라고도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보면 이 하락장이에요. 지금 가상화폐 보시면 비트코인이 2,600만 원, 이더리움이 좀 타격이 컸죠. 150만 원 정도로 꽤 많이 떨어졌고, 근래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사실 되게 하락폭이 커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절을 개시하고 있다. 저는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투자 신호가 점점 오고 있다. 투자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말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있으면 이런 기사도 떠야 돼요. 뭐 어떤 기사? 죽겠다. 포기. 회복 불가. 요런 기사가 뜨면 뭐다? 힌트. 우리는 투자 시작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투자 시작이다. 그래서 보면 지금 SOPR, Spent Output Profit Ratio.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저 수준이 0.6으로 떨어졌다라고 전해져 있고요. 우리 SOPR은 특정 시점에 팔린 코인 가격과 그 코인을 샀을 때, 괜히 이렇게 복잡한 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보다 작으면 샀을 때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을 보고도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1보다 작은 거고요. 1보다 크면 한마디로 이익을 보고 팔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상태에서 팔면 무조건 손실 보고도 팔고 있다. 그 말은 0.6%대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고 있는 심리다. 그래서 투자의 신호가 점점 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가상화폐도 이제는 어엿하게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신흥 부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상당수 가상 코인들을 또 많이 화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또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지금 당장은 좀 암울한 시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심리가 돌아온다. 그러면 무섭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니까 우리 가상화폐도 조금 고민도 해보시고 또 시장도 한번 보시고 제 레오가 계속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은 들어간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22년 레오가 꼽은 재테크 방법 간단합니다. 부동산 비율 줄인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현금화해야죠. 현금 할 거 있으면 합시다. 뭐 2개, 3개, 4개, 5개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쌓여 있으면 나중에 주택 보유세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나중에 가격 떨어져 보세요. 그거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뭐 주위에선 돈 많이 벌었다 소리 듣죠? 실제적으로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화하는 거 나쁘지 않은 시기고요. 주식도 지금 일부 만약에 너무 보유량이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면 조금 저는 현금화해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잠깐 대기를 해야 된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하락 속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리를 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손실이 크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대기를 하시는 게 전 어떻게 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현금화를 해야 되고 이 현금화를 가지고 이제 향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준비 어떤 시기? 저 레오가 말하는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름신이 온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현금화로 준비를 해놓자. 그래서 현금 보유를 저는 이럴 때는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조금씩 회복되는 주식이 있으면 팔아서 현금화 부동산도 지금 시기에 팔면 땡큐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 팔아서 현금화 하면 땡큐인 거예요. 지금 안 팔려서 난린데.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현금화해서 우리 저 레오와 같이 투자하는 그 적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 그리고 우리 부자 됩시다. 그래서 저 돈맥TV가 저 레오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함께 열심히 부자 되는 그날까지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신나게 달려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